평소 기름진 음식보다는 밥과 채소 위주의 한식을 즐겨 먹는다는 명선 씨. 와,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면을 먹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줍니다. 제가 면이랑 밥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군것질도 잘 안 하고 기름진 것도 잘 안 먹는데 면이랑 밥은 절대 포기 못 해요. 떡 먹자. 뭐가 자꾸 나와. 이번엔 후식으로 떡을 내왔는데요. 이게 무슨 떡이지? 그냥 떡? 맛있네. 따뜻하게 쪄낸 떡을 먹고 또 먹고 정말 야무지게도 드시네요. 게다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군것질은 안 하는데 과일은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 힘들어. 아이고. 서울시 도봉구. 이곳에서 한창 운동 중인 66세 김숙녀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오르내리 힘들어. 아이고. 아 힘들어. 그녀가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이유가 있다고요. 병원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야 너 약도 줄을 수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죠. 과거 지금과는 달리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다는 숙녀 씨. 하지만 갑작스레 불어난 살에 여러 합병증까지 얻게 됐다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가 온 거는 40 대여섯 점점 이제 일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퍼지더라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5 아이를 길러왔다는 숙녀 씨. 그 고된 세월 탓일까요? 그녀의 건강도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은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엄연히 그래 뭐 후회는 안 해요. 살아. 매일 챙길 것도 많아졌다는데요. 예, 요거는 눈 이제 녹내장약. 심장 보증맥, 당뇨약, 고혈압약, 두아름 편도선. 그 약을 다 드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살지. 이거 먹어야 살지. 교수님이 그래. 욕심도 많으시다고. 병이라는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호흡기. 이걸 하고 꼭 자야 돼. 이거 안 하면 잠을 못 자. 하룻밤에 몇 번씩 일어나야 돼요. 살이 찐 뒤 나타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잠조차 잘 수 없다는 것. 비만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잠을 자고 일어난 숙녀 씨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인근의 한 식자재 마트입니다. 혹시 장이라도 보러 온 걸까요? 동생들이 오고 이래서 과일 좀 사서 먹이려고. 들뜬 마음에 동생이 좋아하는 과일을 꼼꼼히 골라봅니다. 그렇게 장보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숙녀 씨. 그런데 걷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결국 더 걷지 못하는데요. 여기 인공관절을 양쪽 넣은데 이쪽이 너무 심해서 뼈를 좀 잘라냈거든요. 그래 한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조금 짤뚝짤뚝해요. 걸으면 이렇게. 불어난 몸의 무게를 무릎 관절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 겁니다. 기다리던 손님이 왔네요. 이리 와. 어디 나왔어? 어찌 왔냐? 놀러 왔지. 오느라 고생했다, 야. 잘 있었어? 응, 텔레비 보느라고 정신없지. 맨날 텔레비 하고 놀고. 그렇지 뭐.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119에 실려가고 항상 기운도 없어 보이고 걸어가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만 먹어야지. 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 늘 노심초사한다는 동생 인숙 씨.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싶은 건 숙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 됐나 봐. 언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보면은. 아직은 더 살고 싶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이제 집에서 세상 떠날까봐 겁나죠. 어느 때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니까. 아직은 더 애들한테 더 버틀목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어허, 삼각산 좋네. 갱신할 수 없는 세월이 서럽도다. 연식이 되어 쌓이는 나이살 더 서럽도다. 기막힌 묘책이 없는 이 세상 더욱더 정말 서럽도다.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비법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법을 듣기 위해 오늘 백세스쿨을 찾은 두 사람. 올해 56세 김명선 씨와 58세 복미아 씨입니다. 본격적인 수업 시작 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저 요새 너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도 그래요. 너무 살 좀 빼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저도 저 수업 있다 그래갖고 왔는데 우리 열심히 배워서 날씬한 몸매 만들어봐요. 네, 좋아요.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선 씨, 네, 복미화 씨. 네. 자, 100% 출석했네요, 오늘. 100% 출석.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오늘 저희 수업을 도와주실 예쁜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교생 선생님. 자, 혜진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수업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근데 봤을 때는요, 외형적으로는 뭐 어떻게 오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나요? 배가 너무 많이 나서 뱃살 좀 빼볼까 해가지고 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고지혈증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에게 그런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찾은 공통점은 바로 나이예요. 나이살. 그렇죠, 나이살.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어떻게 돼요? 근육량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네. 근육량이 줄면서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성의 경우에는 매년 1%씩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20대에 우리가 100을 먹으면 에너지로 소비하는 게 80이라고 치잖아요. 네. 그러면 40대의 경우에는 100을 똑같이 먹죠? 그러면은 에너지로 소비하는 게 50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먹고 남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로 가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반드시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갱년기. 오, 네. 바로 답 나오는데.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든다는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방패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속의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요, 에스트로겐이 줄잖아요. 그러면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걸 억제하는 거를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냥 내장 지방이 저절로 더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여성은 나이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요, 연령별 복부 비만을 살펴보면은요, 여성의 경우 40대부터 급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완경 이후인 50대에서 60대로 딱 넘어가면 2배 증가합니다. 2배. 2배 증가하니까 이게 정말 뭐 이제 50, 60 되면 뱃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사기라고 해야죠, 그거는. 아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복부 지방 하면은 뭐예요? 내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내장 지방. 내장 예, 지방. 그게 진짜 나쁜 악당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요,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장 지방 조직은 허술한 지방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쉽겠어요. 근데 이 빠져나온 내장 지방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고 지방산의 형태로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예, 그럼 지방의 형태로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요, 뇌혈관, 심장혈관, 간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사증후군은 뭐 물론이고요. 심뇌혈관 질환, 뭐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그렇죠. 예,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쓰고 내장 지방이라고 읽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네네네, 역시. 그 실제로요, 내장 비만이 심할 경우에 우리가 봤더니요, 대사증후군은 4.2배,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2배, 당뇨병은 2.1배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한비만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이 사망률의 위험도는 1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5cm라고 하는 게 하면 2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에서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게 네. 일반적으로 한 1인치씩이니까 그 구멍이 2개 옆으로 딱 갔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확률은 10% 올라간다. 자, 그런데 이 과도한 내장 지방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체내 염증 지수를 올려요. 맞아요. 자, 체내 염증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몸속의 면역 물질 생성이 원활하지 않다. 갱년기 온 것도 서러운데 내장 지방까지 걱정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게 갱년기 같아요. 갱년기에 오는 이 비만 그냥 싸워서 확 이겨버리고 나머지 50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와, 맞습니다. 건강합시다, 우리. 100살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나이살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나이살 타파를 위해 달려볼 텐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두 분의 공동인 적인 뭐죠? 내장 지방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간단히 이제 체크한 방법을 제가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줄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장 지방이라는 게 이제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인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줄자로 확인을 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우리 두 분 중 한 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설마 재는 거예요? 실제로 재야죠, 진짜로. 똑같이 고민이 깔끔하게 될 텐데.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분이에요, 진 분이에요? 진분이에요, 진분. 알겠습니다. 야, 이게 방송에서 이 배둘레 나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센 자, 건데요. 배꼽을 지점으로 해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쉬어보세요. 내쉰 상태에서 90cm. 90cm? 네. 와. 그리고 들이마셔보세요. 들이마시시면 82cm. 82? 예. 내셨을 때랑 들이마셨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3인치. 그렇죠. 2인치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내장 비만이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내장지방 자가진단법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재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셨을 때는요, 겉에 있는 피하 지방의 그 두께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러면은 내장 지방이 수축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 둘레의 변화가 크다면요. 그러면 그만큼 내장 지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박사님도 좀 네, 차이가 좀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일상 속 건강 적신호를 찾아라. 먼저 김명선 씨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화창한 오후 텅 빈 주차장에서 걷고 또 걷고 걷기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못 가고 밖에 나가서 걷자니 너무 더워서 여기서라도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30분이라도 꼭 짬을 내어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온 명선 씨. 다리야. 다리야. 그거 걸었다고 이렇게 아프네. 갑작스런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저건 또 뭐죠? 무릎 보호대예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걷고 나면은 다리가 아파서 보호대 하고 있으면은 좀 많이 안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살이 찌고 난 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나타나는 관절 통증 덕에 무릎 보호대는 명선 씨의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45kg 정도 나갔었어요. 첫째 낳고 10kg 정도 찌고 둘째 낳고 10kg, 셋째 낳고 10kg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아우, 날씬하신데 45kg이요? 네. 제가 2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는데 밤에 잠도 안 오고 열도 많이 나고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거든요. 평생 땀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면서 살이 8kg 이상 확 찌더라고요. 갱년기를 겪으며 살이 급격하게 쪘다는 것. 그런 그녀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예전에 입던 옷인데 지금은 살이 쪄서 못 입어요. 그리고 이거 또 3년 전에 입던 옷인데 지금은 입을 수가 없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언젠가 다시 입고 말겠다는 희망을 품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기도 여러 번. 하지만 매일 걷기도 해보고 식이요법제 처방전도 받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나이 살이라 그런가 이제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고지혈증 약이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자꾸 살이 찌니까 선생님이 검사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찾아온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을 빼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이 되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인 고지혈증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고지혈증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너 밥 안 먹었지? 칼국수 해줄게. 배고픈 동생을 위해 식사 준비에 나선 그녀. 오늘의 메뉴는 속까지 풀어주는 뜨끈한 애호박 버섯 칼국수입니다. 여기에 곁들일 반찬까지 꺼내 뚝딱 한 상을 차려내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먹으면 김치에 그렇죠. 온소박 이러면은 뭐 좋은 식단이라고 건강해 생각을 보이는데요. 하시는데. 근데 평소에 밀가루를 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한식 위주로 항상 먹거든요. 반찬도 보면 채소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에요, 대부분이. 배고프겠다. 얼른 먹어. 평소 기름진 음식보다는 밥과 채소 위주의 한식을 즐겨 먹는다는 명선 씨. 와,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그런데 그때 어디가? 보려고. 어머나, 어디로 가시는 거? 뭐? 밥 말아 드시러 간대. 세상에. 면을 먹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줍니다. 제가 면이랑 밥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군것질도 잘 안 하고 기름진 것도 잘 안 먹는데 면이랑 밥은 절대 포기 못해요. 면과 밥,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녀.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뒤 떡 먹자. 뭐가 자꾸 나와요. 이번엔 후식으로 떡을 내왔는데요. 이게 무슨 떡이지? 그냥 떡? 맛있네. 따뜻하게 쪄낸 떡을 먹고 또 먹고 정말 야무지게도 드시네요. 게다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군것질은 안 하는데 과일은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비타민 중요하지. 그녀의 일상생활 속 건강적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 일단은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분이시라면 우리 김영선 씨처럼 생활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게 뭐냐?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예. 아니 제가 보니까 뭐 면 드신 것까지는 내가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밥 말아 드시고 후식으로 또 떡까지 예. 드신 음식들이 대부분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데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저장되고 남은 이 당분은 어디로 갈까요? 내장에 저장이 되는데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 지방이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 섭취를 반드시 줄여야 되는 거죠. 예. 야, 그런데 뭐 한국인은 원래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 야,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 탄수화물을 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네. 좋아하는 영양소인데요. 자,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중년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좀 높아요. 무려 한 70% 정도 된다고 와. 합니다. 일반적으로 60% 정도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많이 먹고 있으니까 줄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한국인들이 무심코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도 맞아요. 음료수도 뭐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떡빵. 바로 뭐냐면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네. 과일. 네네. 과일은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으니까 이거는 살 안 찐다고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요, 이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입니다. 예. 밥을 다 먹어서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다 차 있는데 여기에 흡수가 잘 되는 과당이 들어간다는 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불 붙었는데 기름 붓는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내장 지방으로 갈 수가 있죠. 맞아요. 안 먹으면 그냥 과일을 시식으로 그냥 먹는 거를 생각하고. 예. 또 다른 학생인 복미화 씨의 일상은 어떨까요? 엄마 나왔어요. 더운데 왜 어떻게 왔어? 엄마 식사는 하셨어? 밥 안 먹었어. 너 기다리느라고. 내가 좀 차려줄게. 그럼 같이 밥 먹읍시다. 와서 먹자. 아직 식사 전인 어머니를 위해 딸 미화 씨가 식사 준비에 나섰는데요. 익숙한 손길로 차려내는 밥상. 일단은 나물 위주의 식사. 맞아요. 저거 뭐죠? 카레 좋아요. 그런데 엄마 어서 드세요. 너는 왜 안 먹어? 나도 그 먹을 거예요. 맛있게 드셔. 차려진 식사를 뒤로 하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여는 미화 씨. 또다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데요. 예. 엄마는 밥을 좋아하시니까 밥을 드리고 저는 샐러드를 해서도 먹으려고요.
살을 빼기 위해 식단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싱싱한 제철 채소와 함께 닭 가슴살을 더해 단백질까지 채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드레싱은 칼로리가 높아서 조금만 뿌려서 먹으려고 그래요. 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밥상입니다. 넌 밥 안 먹고 이것만 먹는 거야? 근데요, 다이어트 중이라 이거 좀 먹어야지 좀 살 좀 빠지고 그러지. 살이 안 빠져서 좀 아주 죽겠어요. 정말. 아이고 참. 사실 그녀가 살이 찌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데요. 예,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면 나이살이 붙잖아요. 저도 50대가 되니까는 갱년기가 오면서 살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과거 딱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미화 씨가 살이 찌기 시작한 건 바로 갱년기가 시작되면서부터라는데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살이 찌니까는 이게 뱃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왔어요. 육안으로 보니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뱃살. 부쩍 늘어난 뱃살을 빼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그녀. 그건 또 뭔가요? 어머니 이거 뭐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건 파인애플 식초예요. 이거를 물에 타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서 이거를 챙겨 먹고 있어요. 혹시나 살이 빠질까 싶어 남들이 좋다는 건 다 따라 해봤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TV에서 유명하다는 것도 다 사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살은 안 빠지고 더 살이 찌더라고요. 그녀에게 나타난 또 한 가지 문제. 살이 찐 뒤 그녀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예전에는 계단을 이제 2, 3층도 올라다녔는데 지금은 조금만 올라다녀도 숨이 차고 답답하고 아주 쓰러질 것 같아요, 아주. 이게 고무줄 바지예요. 근데 이제 저런 바지 입다 보면 살 안 빠져요. 못 빼요. 배가 나와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고무줄 바지를만 입게 돼요. 이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고무줄 바지. 엄마 나 갈게요. 좀 가? 응. 아이고. 가 그럼. 더운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어서 가. 청소까지 마치고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의 집에서 미화 씨의 집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약 30분 정도인데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미화 씨. 잠깐만. 버스 안 타세요? 아니 좀 걷다가 걷기 운동 좀 하다가 다음 장에 가서 타려고요. 아직은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살이 찌면은 큰 병이 오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봐야죠. 제가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활동량은 있으신데 근력 운동을 좀 안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좀 맞아요. 보이네요. 우리 몸의 근육은 40세 이후로 매년 1%씩 줄어들다가 50세 이후가 되면 2% 가속이 붙어요. 자, 그러다가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 뭐 절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운동량도 줄어들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걸어볼까 하고 하는데도 그게 더 안 되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식사를 보니까 그래도 채소 위주로 하시는 거는 살을 좀 더 찌는 걸 막아주는 어떤 좋은 식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운동의 스타일이나 또 일하시는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형태로 좀 바꾸시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 두 분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건강검사를 하셨는데요. 복미화 씨 경우에 엄청난 과체중은 아니세요. 네. 그런데 내장지방 레벨이 평균보다 좀 많이 높았어요. 우리가 내장지방 레벨을
19가 넘게 되면은요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복미화 씨는 11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이 복부 비만을 좀 빨리 없애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지방이 혈액 내로 온몸을 타고 들어가서요,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관리 타임의 골든 타임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명선 씨 검사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살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장 지방 레벨이 무려 16으로 나왔고요. 예, 심각한 정도의 내장 비만이세요. 그리고 허리둘레 측정 결과도 110cm가 넘었습니다. 복부 비만이죠. 우리가 하루빨리 비만에서 탈출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죠. 예.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으로 화이팅하겠습니다. 두 분이 건강을 정말 응원할게요, 제가.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체육 수업을 맡은 필라테스 강사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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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저와 같이 나이살을 타파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굿모닝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 운동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면서 하체를 스트레칭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보폭을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한번 열어보세요.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 껴주실 거예요. 자, 이때 엉덩이를 한번 뒤로 빼주시면서 상체를 아래로 한번 다운시켜 보세요. 다운시켰을 때 90도 직각에서 잠시 스탑. 다시 상체 천천히 일으켜 세워서 시선을 정면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하나, 내려줍니다. 허리 곧게 펴주시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주시고 다시 상체 이렇게 세워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둘, 아래로 다운, 내렸을 때 척추 곧게 세워져 있는 상태 스탑. 자, 우리 이때 아랫배 힘 꽉 주셔야 됩니다. 3초만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허리 세워서 시선 정면. 손 내려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 운동은요, 우리 몸 안에 근육의 70% 정도가 차지하는 게 허벅지랑 엉덩이에요. 지금과 같은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얘를 지켜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 뱃살을 빼줄 수 있는 우리 빵야빵야 운동입니다. 양쪽 무릎은 90도 직각으로 접어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주세요. 양손이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깍지 껴볼게요. 깍지 껴주시고 집게 손가락을 쭉 한번 뻗어보세요. 마치 우리 총을 쏘듯이 빵야빵야 하면서 올라올 건데 갑니다. 올라오면서 오른쪽 한번 쏴주고 후 내려갔다가 다시 정면 올라오면서 후 힘껏 쏴고 다시 내려갔다가 왼쪽 후 다시 오른쪽 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살을 막아주는 오늘의 식단은? 자, 오늘 점심시간에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맛있게 드세요. 네. 역시 심심해. 자, 지금 드시는 건요, 우뭇가사리를 이용한 콩국수예요. 아우, 새롭네요. 우리가 콩국수는 좋은데 살찌게 하는 애가 누구냐? 밀가루. 국수. 네. 국수. 그래서 국수를 열량이 없는 우뭇가사리로 대신하고 콩국은 에스트로겐을 공급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살은 빼주고 갱년기는 막아주고 하는 그런 우뭇가사리 콩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실만 하세요? 네. 이거는 토마토 김치인가 봐요. 토마토로 만든 김치입니다. 토마토로도 김치를 만드는구나. 토마토 김치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열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드셔서 살찌려면요, 한 6그릇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토마토 김치에서는 열량이 거의 없고요. 콩국에서 오는 열량 외에는 없거든요. 완전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맛도 괜찮죠? 네,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
건강한 맛은 물론 갱년기 나이살 걱정까지 확 날려줄 한상. 열량은 낮추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풍부한 우뭇가사리 콩국수와 염도는 내리고 상큼한 맛을 더한 토마토 김치까지. 그럼 이렇게 메인을 먹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후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밥 배 따로, 후식 배 따로. 자, 그래서 앞에 특별한 디저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요 후식을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뭐 같으세요? 커피 맛도 나고. 지금 드시는 것의 정체는 아보카도 커피예요. 근데 지금 일단 한 잔 드셨죠? 네. 아,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여기에 얘를 넣어서 같이 드세요. 처음부터 가루 있잖아요. 설탕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시면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아까는 조금 쌉싸름한 맛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다 먹었는데 어떠셨어요? 살이 쭉 빠지는 거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 배운 거하고 이런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격려해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댄스 연습실. 이곳에서 춤 연습 중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엄마! 이게 왜 안 돼? 뭐가? 네? 엄마요? 가슴,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엉덩이. 가슴, 배, 엉덩이. 진짜 엄마 맞아요? 네, 진짜 저희 어머니세요. 진짜 예쁘죠?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17살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50대 49살이고요. 최성임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15kg 감량에 성공했다는 49세 최성임 씨입니다. 정말 몸짱이시네요. 민서야, 응? 엄마 먼저 갈 데가 있으니까 민서 집에 먼저 가 있어. 안녕. 한참 연습을 이어가던 도중 먼저 자리를 뜬 성임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헬스장인데요. 네, 아까는 딸이랑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었고요. 여기가 진짜 제가 운동하는 곳이에요. 매일 이곳을 찾아 운동하고 있다는 그녀. 어쩐지 준비 자세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게다가 고난도 동작도 가뿐하게 성공해냅니다. 지금은 이렇게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성임 씨이지만 사실 그녀에겐 반전 과거가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54, 55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70kg 가까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69까지. 70kg에 육박하는 통통한 몸매의 소유자였던 성임 씨. 제가 첫째를 출산하고 둘째 출산을 쌍둥이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더 많이 찌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제 남편이 브라질을 가게 되는 바람에 기름진 음식이랑 술 이런 게 너무 많고 다이어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없는 만큼 쪄버렸죠.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도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무너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마지막 방법으로 운동을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그 후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15kg 감량에 성공. 그녀의 인생도 180도 바뀌었다는데요. 40대의 나이에 정식 트레이너 데뷔는 물론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머슬 대회 수상까지 해냈다고요. 그날 오후 귀가한 성임 씨가 밀린 집안일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성임 씨. 그녀의 운동 열정은 주방에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틈틈이 운동이라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틈틈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움직였던 그녀. 특히
특히 애 키우는 주부님들은 운동할 짬을 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굳이 어딜 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틈틈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살을 잘 뺄 수 있어요. 삶의 활력을 위해 성임 씨가 선택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바로 유화입니다. 원래 그림은 그린 적이 없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살면서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브라질의 집이나 새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죠. 당시의 추억을 담아 그려낸 그림들.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이 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 점, 두 점 완성하다 보니 어느덧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그림을 통해 상쇄시켰다는 것. 잠시 후 주방으로 향한 성임 씨. 예, 이제 저녁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자, 선생님 이거 지금 고기 드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고기인데요. 제 식단은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야채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무수분 수육이에요. 채소 썰 때 냄비 바닥에 깔아주고 오랜 시간 끓이기 때문에 두께감 있게 썰어야 좋아요. 먼저 큼직하게 썬 채소들을 냄비 바닥에 촘촘히 깔아준 뒤 고기와 통마늘 그리고 월계수잎, 대파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양배추로 입을 덮듯 덮어주면 준비 완료. 양배추에 고기를 싸먹는 게 제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 채소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약불에 오랜 시간 은은하게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 채소로 익혀내 깊은 맛은 더하고 칼로리는 낮춘 무수분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수육과 함께 먹을 샐러드인데요. 싱싱한 채소를 종류별로 담은 뒤 새콤한 맛을 더해줄 발사믹 식초 그리고 빼놓지 않고 꼭 챙긴다는 이것. 아, 이거요? 이거는 제 다이어트의 비결 모유 유산균이에요. 제 주변에서 보면은 갱년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살도 더 많이 찌기도 하고 모유 유산균에는 회와 나무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회화나무 추출물의 주성분은요, 바로 소포리코사이드로요. 소포리코사이드는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과 장내 미생물 효소에 의해서 이소플라본으로 전환돼서 장에서 흡수되는데요. 이러한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해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갱년기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이와 같은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쓰여 있을 뿐 아니라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자 쿠퍼만 지수의 총점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맛과 갱년기 나이살을 동시에 잡은 최성임표 한상.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샐러드도 덜어서 먹고 고기 양배추 싸서 먹어도 돼? 맛있지?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시고 즐겁게 식단하시면 꼭 좋은 몸, 건강한 몸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닥터 하우스를 찾았던 두 사람. 2주간 전문가들에게 전수받은 건강 비법을 꾸준히 실천했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명선 씨의 경우 체중, 체지방, 허리둘레 모두 감소했고요. 공미화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수치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유 유산균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425mg이고요. 살아있는 유산균인 만큼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체 시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나의 살.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